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때로는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리더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단련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내면의 게임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고 울림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가진 철옹성 같은 마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계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경기 중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트위스트를 겪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감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봐, 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 넌 이걸 해낼 능력이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해. 불편함과 힘듦을 훈련하고 싶다면 그 불편함이 단지 하나의 신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용감해질 기회를 허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우리가 성공에 대해 배워왔던 모든 것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부터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함께 일하며 제가 가장 놀랐던 교훈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더 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두려움, 불안, 자기 의심과 같은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피하는 게 좋겠어. 그만두는 게 현명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줄 도구들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헤쳐나가는 법, 스트레스를 언제나 위협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으로 전환하는 법, 그리고 당신의 뇌와 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면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그 반대 개념인 외부의 게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의 게임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성취의 결과물에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7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면의 가치보다 외부의 성취를 우선시하고 강조할 때 우리의 행복에 보편적으로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내면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성공의 의미를 남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는 사람들과 깊고 진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불안감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는 대신 우리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으로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공 자체가 그들을 용감한 도전자로 만들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면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제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인 사라 홀의 이야기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보통 선수들의 전성기가 지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일하며 배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프 마라톤에서 미국 신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반드시 신기록을 세우겠다는 결과 중심의 목표에 집착했습니다. 외부적인 성취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죠. 하지만 경기 한두 달 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착이 제 길을 막고 있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내려놓아야겠어요. 그녀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대신 느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정의한 느낌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주에 뛰어들어 수많은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싶다. 그들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분명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록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신기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내려놓고 내면의 감각과 안정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경험 자체를 통과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수록 그것을 더 힘껏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나친 노력과 갈망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멘토였던 한 위대한 육상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 그들은 노력이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애쓰고 스스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진정한 노력이란 그런 게 아니야. 우사인 볼트 같은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달리면서도 얼굴 근육은 부드럽게 떨리고 때로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이처럼 고요한 것입니다.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파고들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이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 즉 정신력이란 무엇일까요? 2살배기 아이들이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안 된다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2살 아이에게 그 감정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낯설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력이란 바로 그 통제 불능의 순간을 잘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다만 훨씬 더 복잡한 층위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불편함, 스트레스, 불안, 피로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여기에 우리 내면의 목소리라는 층이 더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부정적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 만약 이 경주에서 지거나 이 직업을 얻지 못하면 창피할 거야.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압도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뇌는 어떻게 최상의 결과를 얻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습니다. 경주 중이라면 가장 빠른 방법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이고,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미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력이란 바로 우리 내면 세계와 그 감정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며 점점 가속도가 붙는 바위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더 커지기 전에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의 낡은 정신력 모델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참고 버텨라. 감정이나 느낌 따위는 무시해라. 때로는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하려고 애쓸수록, 저항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정신력은 거절을 다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 본질적으로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또는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한 정신력이란 그 실패의 경험과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가치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니지. 단지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런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아끼던 일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기분이고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뇌와 몸을 스트레스와 방어 모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급성 반응으로 우리는 움츠러들고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상태를 학습과 성장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유대감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무가치하고 외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기에서 졌다면 친구들과 가서 피자를 먹으라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증거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결국 이겨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생생하게 남지만 비 오는 날에도 훈련에 나갔던 일, 피곤했지만 결국 일을 마쳤던 수많은 날들은 쉽게 잊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뇌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봐, 나는 이전에 더 힘든 일도 겪어냈어. 나는 이겨낼 능력이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해. 고등학교 농구팀 선발전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이 느끼는 압박감과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어 이제 막 꿈의 무대에 서려는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출발선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무대가 고등학교 체육관이든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올림픽 스타디움이든 우리의 뇌는 그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압박감은 그저 압박감일 뿐이며 우리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승자패자 효과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승리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호르몬은 자신감을 높여 다음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지난번에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해보자라며 우리를 독려합니다. 반대로 패배를 겪고 특히 그 패배감에 깊이 빠져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뇌는 그 경험을 끔찍한 것으로 기억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아예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그 상황을 피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이별을 겪은 후 다시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 실직 후 새로운 면접을 보러 갈 때, 꿈에 그리던 학교에 떨어지고 재도전할 때, 우리 몸이 주저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이 첫 데이트야. 세상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어. 그저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야. 이 직업을 꼭 얻어야 하는 건 아니야. 면접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기대치를 조절하면 뇌가 느끼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첫 데이트가 두렵다면 친구를 붙잡고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면접이 걱정된다면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해보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의 뇌는 이 상황은 겪어본 적이 있어라고 인식하게 되고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 당일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직장에서, 학부모 회의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의도적인 순간으로 이끌고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시절 평생의 꿈이었던 1마일 4분 주파라는 목표에 단 1초 차이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계가 4분 1초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규정할 유일한 것이라 믿었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저는 제가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동안 그 패배감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스포츠의 정신적인 측면을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대해 너무나 간절히 신경 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그것이 곧 약함의 표시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려놓음이 내면의 개임이 번성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균형을 잡아줄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통찰은 과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과학자들은 연구실 밖에서의 여가 시간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덜 성공적인 동료 과학자들에 비해 연극, 노래, 연기 같은 공연 예술에 참여할 확률이 22배,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확률이 12배, 조각이나 그림 같은 공예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7배나 더 높았습니다. 반면 덜 성공적인 동료들은 오로지 자신의 과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의 성취, 하나의 정체성에 올인하는 단일 초점의 삶은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기둥 위에 세울 때,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더라도 전체가 쓰러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함보다 꾸준함을 우선시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마법 같은 하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계획했던 운동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라도 해내며 매일매일 꾸준히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수많은 평범한 날들이 쌓여 이대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삶에서 이 모든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26살에 모두가 꿈꾸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나이키가 후원하는 세계 최정상 육상팀의 코치가 된 것입니다. 그 팀의 유일한 목표는 올림픽 챔피언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팀 내에서 스포츠 규정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언급된 문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나이키 본사 계단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화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 꿈의 직장이라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치관을 그저 구호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행동할 것인가? 수개월간의 고뇌 끝에 저는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제 경력과 삶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반도핑 기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던 순간의 두려움은 제 인생에서 겪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컸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차고에서 차를 빼던 중 FBI 요원들이 나타나 영화처럼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 모든 것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고 제 자신을 잃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시간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부 세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을 정의하고 이 경험을 내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은 진정한 강인함은 결코 고독한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 속 외로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인함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곁에 있어줄게 그저 그 한마디의 문자, 그 한 번의 전화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일을 해내는 비결은 수많은 기술과 요령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도전을 향해 아주 작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강렬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당신은 변화를 위한 거대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써 내려갈 힘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